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지구 북반구를 중심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가 화씨 100도를 훌쩍 넘은 가운데 지난주까지 미국에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기업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NYC 144 법률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정부의 노숙자 경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가 협력해 제공하는 뉴저지 현장 민원실의 하반기 일정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쉬운 접근성과 효율성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약의 세계로 50표라는 성경 강의 유튜브 채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코미디언 조혜련 씨의 성경 특강이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공화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독립기념일 전날인 3일 오후 킹세싱 지역에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성인 남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AR-15 소총과 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에서는 50여 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추격 끝에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러 모인 군중 사이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가 아직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인근에서 열린 블록 파티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일 새벽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13세에서 32세 사이로 피해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알려졌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날 새벽 캔자스주 위치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총기 난사 사고 데이터를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어카이브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올해 미국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제외한 총기폭력으로 9,567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 동안 전국에서 비극적이고 무분별한 총격 사건을 견뎌내야 했다며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 1년이 되는 날로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폭력이란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하며 총기 제조업체의 책임 면제를 끝내고 포괄적인 배경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다고 밝히면서 상식적인 개혁을 공화당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등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어 중남부 지역은 열돔 현상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한낮 온도가 화씨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주까지 국내에서 폭염으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 지역은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엘라바마 등 남부 주 대부분으로 특히 폭염이 심한 텍사스주 일부 도시들은 11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스페인, 영국, 독일 등의 기온이 평균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은 폭염 현상이 더 심해 최근 일부 지역은 11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주민 100여 명이 지난 수주간 폭염에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난주 베이징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사흘째 적색경보가 울렸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경보는 104도 이상 고온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베이징 기상당국은 이 같은 폭염이 이번 달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동남아시아도 이상 고온을 보여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해 5월까지 10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온 현상의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과 열돔 현상, 지구 온난화 등을 꼽았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해 해수면의 온도가 섭씨 0.5도 올라가면 지구 온도는 0.2도 상승하며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 국립해상대기청은 올해 엘니뇨 현상이 심각한 수준을 보여 북미 지역을 비롯해 곳곳에 기상 이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열돔 현상은 7에서 10km 높이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극심한 폭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가뭄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로 세계 1억 8,9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업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AI와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NYC 144라는 이름의 법률을 시행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안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습니다. 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과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분리 효과, 즉 인사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의 비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은 하루에 건당 최대 $1,500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분리 효과율만을 근거로 구직자나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차별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이러한 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발전과 온라인 구직 일반화로 자동화 채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의존했으나 소수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현재 뉴욕시 외에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노숙자 수는 1년 만에 약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이 최근 밝힌 거리 및 전철 역사 등에서 숙식하는 노숙 인구는 최근 총 4,042명으로 작년보다 603명, 약 1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언론들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숙자 경감을 위한 정책을 이어왔지만 노숙자 감소가 아닌 18% 증가의 결과는 뉴욕시로 밀려 들어오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 이민자가 노숙자 쉘터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시로 밀려온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뉴욕시에 집이 없는 노숙인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쉘터의 수용 최대 인원은 약 6만 1,000명으로 현재 시내 수용소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도시로부터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입주민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 미에서 모든 노숙자와 망명 신청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의무를 법으로 지정한 곳은 뉴욕시가 유일하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미국 이민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뉴욕시가 모두 책임질 수 없다며 미 행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입국자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추방하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가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는 3,36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3월의 절반 규모입니다. 다만 남미 지역 정치 불안 등 상황의 변화가 없는 만큼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NYT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새 이민 정책 등을 살피며 관망 모드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가 협력해 뉴저지 주민들에게 영사 민원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뉴저지 현장 민원실의 하반기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지난 3월 운영을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상반기 예약이 모두 차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강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사 업무가 필요한 수십 명의 뉴저지 민원인들은 주 뉴욕 총영사관이 아닌 팰리세이즈 파크에 소재한 뉴저지 한인회관을 찾았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의 하반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이후 일정은 7월 19일, 8월 2일, 16일, 9월 6일, 20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운영되며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신청 가능한 업무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며 현장 민원실에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뉴저지 한인회와 많은 재외동포분들께서 총영사관이 위치한 맨하탄까지의 접근성 때문에 현장 민원 서비스 강화를 요청해왔고 총영사관이 그 연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뉴저지 주민들은 영사 업무 처리를 위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감수하고 맨해튼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왕복 두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깜빡하기라도 했다면 다시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 하거나 연중 1회 실시되는 뉴저지 순회 행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유한 총영사와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난해 3월부터 주 뉴욕 총영사관 역사상 최초로 뉴저지 지역 영사 업무를 월 3회로 영사 업무를 확대하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출장 이렇게 나와보셔가지고 편의를 봐주시니까 바쁜 일과 속에 아주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이렇게 있어서 편리하고 여기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여기 영사 업무 보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 처리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운영 첫 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마지막 일정인 6월 21일까지 12회에 걸친 민원 업무 총 처리 건수는 1,175건에 달했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 감사의 인사도 해주셨고 너무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동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한 영사 민원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회 평균 약 100건에 이르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월별로는 3월 315건, 4월 275건, 5월 361건, 6월 224건으로 5월의 민원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한국에서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란 성경 강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이 뉴저지에서 성경 바람잡이로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뉴저지주 프라미스 교회와 초대교회는 유명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를 초청해 쉽고 재미있는 모세 오경 특강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오후 8시에는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8일 오전 10시에는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교회 관계자는 조 집사는 약 2시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의 심오한 뜻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은혜가 충만한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2021년부터 한국의 CGN-TV 유튜브 채널 50쇼에 출연해 유쾌한 성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총 조회수 1천만 뷰를 돌파하며 종교 콘텐츠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0쇼의 첫 화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조집사의 어머니가 80대에 딸의 강의를 듣고 개종해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바람잡이로 세우셨으니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혜련 씨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성경 룻기 속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한국의 창작 뮤지컬 루스를 내년 중 뉴욕과 뉴저지에서 공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연에서 여주인공 나오미 역을 맡게 될 조혜련 씨는 남주인공 보아스 역의 배우 이지훈 씨와 함께 뉴저지에 오게 됩니다. 루스를 연출 기획한 힘 컨텐츠의 윤현진 대표도 동행합니다. 뮤지컬 루스는 이방 여인 룩과 유대인 보아스의 영적 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초연 당시 한국 언론들로부터 아름답고 유쾌하게 성경의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했다는 등의 호평을 받은 바 있어 뉴저지 공연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조혜련 씨는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년 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온튼 고등학교 근처 길에서 한인 여고생 알리 안 양이 난폭 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지만 피의자는 버젓이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한 남성이 속도 제한 35마일 2차선 도로를 81마일로 난폭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걷던 안 양과 다른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단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인 한 주에 50만 건에 달했지만 여권 업무를 처리할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권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 고객센터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나 여권을 우편으로 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끊어가며 여권 발급센터로 직접 가 여권을 찾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에는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여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돌리고 외부 업체와 계약도 해지했으며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8일부터 포레버 우표 가격이 현행 63센트에서 66센트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의 우표값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5번째로 올해 1월 60센트에서 63센트로 오른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5.4%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올 1분기 동안 우편물 배달이 17억 건 감소한 가운데 운영비용은 2억 달러 이상이 추가돼 총 215억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운영 적자가 1분기에만 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가 불편한 2세들이 서울 방문 시 영어로 편리하게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외국인들의 112 신고 통역을 돕는 외국인 112 신고 통역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112 상황실에 영어와 중국어 전문 통역 요원을 각 2명씩 배치해 외국인의 112 신고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희생된 외국인이 총 26명이었지만 외국인의 112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통역을 거쳐 112 신고를 할 경우 평균 6분 13초가 소요됐지만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결과 소요 시간이 평균 3분 52초로 기존보다 2분 21초 단축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